안녕하세요, 랩비 심연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곱슬 매직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우리 곱슬 매직 할 때마다 참 고민 많으셨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매직할까? 어떻게 하면 모발 손상을 더 줄여줄까? 오늘 그 비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샴푸가 끝난 상태의 모발입니다. 우리 아까 말랐을 때를 보면 모발 자체가 건조하고 붕하게 떠 있었다면 지금은 샴푸하고 난 후 모발 전체적으로 굵은 웨이브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젖었을 때 곱슬기가 강한 분들은 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처리제 케라틴 PPT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해준 후에 모근부터 모발 끝까지 프라이머 TA 4.5를 활용해서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발을 크게 섹션을 떠서 모발 끝부터 케라틴 PPT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에 가장 단백질이 부족한 끝모발부터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손으로 가볍게 핸들링 해줍니다. 모발에 전체적으로 케라틴이 도포된 후에 드라이기를 활용하여서 단백질을 고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케어가 끝난 후에는 안정적인 연화를 위해서 모근부터 모발 끝까지 전체적으로 프라이머 TA 4.5를 도포합니다. 우리 아까 케어했을 때보다 섹션을 조금 더 얇게 뜬 상태에서 모근 쪽엔 조금 더 많은 양을, 그리고 모발 쪽 끝쪽은 빗질로 연결될 정도로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병에 덜어준 후에 뿌리 쪽엔 많은 양을 도포해서 핸들링, 그 후에 빗질로 끝머리까지 연결해 줍니다. 프라이머 4.5는 지금처럼 곱슬머리에서 활용했을 때 모발에 안정적인 연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특히 곱슬머리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발 자체가 건조하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통통하게 만들어준 후에 연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화가 훨씬 더 건강하고 정확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머리 고객님들이라면 꼭 이렇게 연화 전에 프라이머 TA 4.5를 모근부터 손상된 부분까지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것이 연화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 프라이머 TA 4.5가 다 도포된 후에는요, 열 처리 10분 들어갑니다. 그 열 처리하기 전에 랩핑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 상태로 열 처리 가온 10분과 자연 방치 10분 하고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TA 4.5 도포된 후에 방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피버 크림을 통해서 본 연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근부부터 건강한 부분에는 피버 크림 9.5 먼저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항상 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희는 모근부의 약액을 터치할 때는 꼭 꼬리빗을 이용하여서 도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균일하게 연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약액을 좀 더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근부에서 약액 터치하실 때는 이렇게 꼬리빗을 이용해서 도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섹션은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우리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 끝쪽에 비해서 모근부의 모량이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근부의 약액을 터치하실 때는 섹션을 너무 많이 뜨는 것보다는 1에서 1.5cm 정도로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약액을 터치하실 때 각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각도를 높이면서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화를 보면서 이 연화를 통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이렇게 다운해서 빗질하시는 것보다 탑으로 올라갈수록 살짝 각도를 올려서 그리고 이 각도를 유지한 채로 모근 쪽에 도포해 주시면 뿌리 쪽에 곱슬기도 확실하게 펴지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피버크림 9.5 건강물을 모근 쪽에 도포한 후 자연 방치 10분 진행합니다. 그 후 남아있는 약액에 콜라겐 PPT를 2번 정도 펌핑하여 혼합한 후 나머지 끝머리를 연결해 줍니다. 10분 자연 방치가 끝난 후 끝머리에 약액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근부에서는 꼬리빗을 이용해서 도포했다면 모발 끝쪽에서는 손의 핸들링을 통해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작업했던 거의 2배 정도 섹션을 띄우고 모발을 손으로 정리해 준 후에 소량만 중간부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끝머리까지. 우리 약액 터치할 때 건강하고 손상된 부분이 경계가 있다고 해서 뚝뚝 나눠서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핸들링을 통해서 중간에 한번 연결을 해주고 새로운 약액도 끝머리가 아니라 이 경계 중간 부분부터 가볍게 연결해서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건강한 부분에서의 경계 부분이라면 건강한 부분에서는 좀 더 위로, 그리고 손상된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더 위로, 중간 부분이 교차되게 터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강한 약액이 아래로만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약액을 터치하다 보면 끝머리가 엉킨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엔 빗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꼬리로, 빗살의 꼬리 쪽으로 결만 한번 풀어주고 손으로 핸들링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약액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거나 과한 마찰을 주게 되면 또다시 모발에 데미지, 즉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줄여주면서 약액을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끝모발에 피버크림 9.5의 CP 콜라겐 PPT를 2번에서 3번 정도 펌핑하여 혼합한 후 도포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연 방치 1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가 모두 끝난 후에는 연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원하는 정도의 연화가 다 된 후에는 버퍼를 도포하고 그 후에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모발 끝쪽으로 약액의 작용을 서서히 멈춰줄 수 있게끔 모발 끝쪽 도포하고 그 후에 모근부 쪽에도 가볍게 도포해 줍니다. 자, 가볍게 핸들링한 후 샴푸대로 이동하여 샴푸와 트리트먼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MC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끝난 후 모발의 수분 유실 방지와 단백질 변형을 줄여주기 위해서 CMC 에센스를 도포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실 필요는 없고요. 콩알만큼 짜주신 후에 손의 열을 이용해서 녹여줍니다. 이렇게 하얗게 손에 녹인 후에 모발에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한 상태에서 손빗질 하듯이 도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갈고리 모양으로 손빗질 하듯이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자, 이렇게 도포를 하다가 손바닥에 남아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비벼주고 남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장 건조하고 손상이 많았던 끝모발 위주로 도포를 해주시는데 쿵 하고 잡으면 뭉쳐서 작업할 때 수분이 또 빨리 안 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빗질 하듯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CMC 에센스까지 도포가 끝난 후에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말려줍니다.
이때 수분량은 모발에 20% 정도의 수분이 남을 수 있도록 시작할 때는 온풍, 그리고 중간에는 다시 냉풍으로 변환시켜서 전체적으로 촉촉한 느낌이 남을 수 있도록 말려줍니다. 자, 모발에 20% 정도 수분을 남긴 상태에서 익스프레스 S 실리콘 매직기를 이용하여 기계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 설정된 온도는 150도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용실에서 커트를 할 때 끝머리에 모량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기계 작업할 때 한 번에 모근부터 끝모발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근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하고 2단에서 많게는 3단 정도 함께 끝머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 작업이 들어갈 때 힘있게 텐션 있게 안 하셔도 되고요. 기계 자체에 실리콘이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근부터 그냥 천천히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힘 빼고 기계 닫은 상태에서 그대로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섹션 나누고, 자, 우리